안녕하세요. 다메치스쿨 온라인 과정 네 번째 편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과 활용 예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인트로가 끝났고 이번 영상부터 본론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원리로 모델이 개발되는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뜻은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과학 분야라는 설명글도 있고, 여기 사무엘이라는 분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이죠. 정답을 맞추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거나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정답을 추정하거나 예측하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알파고의 경우에 이세돌과 바둑을 두어서 4승 1패를 거두었죠. 알파고가 4번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세돌 기사의 1승이 더욱 빛났던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파고는 기존의 바둑 기사들이 두었던 수많은 기보들을 학습하였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식으로 두었더니 승률이 올라가니까 나도 그렇게 둔다는 식으로 스스로 학습한 거죠. 체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반갑습니다 라고 응답하라고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대화 목록을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지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즉,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미리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인풋하게 되면 미리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아웃풋을 결과로 보여주죠. 예를 들어 이 사진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하고 싶을 때에 사람이 미리 여러 가지 질문들을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눈동자가 세로 방향으로 길면 고양이, 동그란 모양이면 강아지, 수염의 길이가 긴 편이면 고양이, 그냥 털과 비슷한 길이면 강아지, 그 밖에 귓바퀴나 혀의 길이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컴퓨터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머신러닝은 규칙을 스스로 학습한다고 했죠. 머신러닝에서는 인풋과 함께 룰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입력해 줍니다. 즉,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 사진도 볼까? 이건 고양이야. 이건 애매해? 이건 강아지란다. 그러한 사진을 서너 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천 장, 수만 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컴퓨터는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룰을 결과로 내뱉습니다. 이 룰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진들도 구분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룰은 얼마나 정확할까? 확실하게 믿을만 할까? 제대로 학습을 한 게 맞을까?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머신러닝은 패턴을 파악해서 정답을 맞추는 거라고 했죠. 제가 컴퓨터에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를 맞추려면 제시된 숫자들의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을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5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15라고 하셨나요? 15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면 72 더하기 27은 99, 27 더하기 18은 45, 18 더하기 21은 39가 나오니까 아래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위에 있는 숫자가 된다고 하실 겁니다. 정답이 맞나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한 패턴대로라면 가장 오른쪽에서 13 더하기 7을 하면 20이지 21이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풀지 못했었는데요. 숨겨진 패턴이 아주 교묘하거든요. 정답은 왼쪽 구슬과 위의 구슬의 숫자들을 다 더하면 오른쪽에 구슬이 나옵니다. 7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9는 27이고요. 2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 안에는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2가 정답이 됩니다. 뭐 이런 패턴이 다 있어. 이걸 누가 맞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컴퓨터라면 맞췄을까요? 그건 컴퓨터가 이런 교모한 패턴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셨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낼 겁니다. 단지 여러분과 다른 점은 아주 빠르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물음표에 담긴 숫자를 찾아내는 방식은 엑셀에서 추세선을 그려나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X축과 Y축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X축 숫자가 10일 때에는 Y축에 얼마가 등장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세선을 이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형 추세선을 고르게 되면 Y는 4.7x-5.5라는 1차원 선형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X에 10을 입력해서 Y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선이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건 아니죠. 보시다시피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세선 옵션에서 선형함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등 다른 함수를 선택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비즈니스 업무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X축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을 활용해서 Y축을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변수들을 모두 활용해서 타겟을 예측해야 하니까요. 즉, 더 이상 2차원 그래프로 추세선을 그릴 수 없고 고도화된 머신러닝 모델링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추세선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고도화된 패턴 찾기 기술이 활용됩니다. 여기 다빈치랩스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들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패턴을 추적해 볼 수도 있고 전부 다 선택해서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몇 개씩 선택해서 조합하는 것도 가능해요. 추세선에서도 선형함수 더하기 지수함수라는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조합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추세선 옵션에서 선형함수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수식의 함수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데이터의 수치가 변한다면 여기 4.7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5.5라는 값도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의 조정을 통해 함수를 미세 조정하는 개념을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개념은 텔레비전에서 적절한 주파수를 찾아내는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너무 옛날 텔레비전을 예시로 들고 왔네요. 저 어렸을 때에는 텔레비전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안테나가 이렇게 위에 달려있고 말이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몇 대 때리면 또 잘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좀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때리지 않고 안테나를 잘 조정해 봤겠죠. 그러면 안테나가 송출되는 주파수를 잘 찾아내는 순간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머신러닝에서도 특정한 알고리즘의 예측 성능을 조금 더 높이고 싶은 경우 파라미터를 조금씩 조율해 보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스태티스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학창시절부터 여러 번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이 통계와 머신러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통계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언가를 추정하는 기법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계에서 활용되는 수학적 기법이 머신러닝에서도 활용되는 게 맞습니다.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다만 대부분 통계를 활용하는 목적은 소수의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다수의 샘플들의 양상을 추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서 5천만 명의 국민이 투표를 했을 때 출구조사를 통해 5,000명 정도만 뽑아서 미리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뉴스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았더니 A라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합니다. 신뢰 구간이 어쩌고저쩌고 표준 편차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출구조사의 오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죠. 반면에 머신러닝은 소수의 샘플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한 수많은 데이터 샘플을 모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상품들의 판매 이력을 전부 학습한 뒤 앞으로 언제 어떤 상품이 더 잘 팔릴 것인지 예측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활용 목적에서 통계와 머신러닝의 차이가 있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빈치 랩스라는 솔루션을 직접 실행해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